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유당은 기업에서 돈을 걷었습니다. 자유당은 선거 비용과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기업에 여러 특혜를 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정치 자금을 챙겨왔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자유당의 정치 자금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한 기업은 달랐습니다. 자유당이 이 회사에 3억 원을 정치 자금으로 은밀히 요구했지만 이 회사는 끝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랐습니다. 이 회사의 세무서 직원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 경리장부를 압수해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자유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세무서는 이 회사에 6천만 원의 탈세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치안국 경제계 형사 17명이 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탈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회계과장 직원을 치안국 지하실로 끌고 가서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과 형사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지만 이들 역시 지쳐갔습니다. 위에서 시켜 탈세 조사를 벌였지만 탈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은 3.15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56개 기업에 62억 9천 원을 끌어모았지만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로 무너졌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역시 이승만 정부처럼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건네주고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벌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조사해도 탈세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세무서 직원들이 탈세 없는 장부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가 힘들어지자 이번에 빼든 건 약 함량 분석이었습니다. 세무조사로 나오는 게 없자 약점을 잡기 위해 방향을 튼 거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함량으로 약을 팔고 있는지 과학기술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세무당국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끝내 세무당국은 이 회사에 국세청 선정 모법 납세업체라는 동제 현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1968년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무엇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서 세무사찰이 나와도 걸릴 게 없도록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과 기업의 기본 의무라는 창업자의 생각을 경영이념으로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버들표 유한양행입니다. 권력자의 불법적인 요청을 단칼에 거부한 사람은 유한양행 최고 경영자인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당시 많은 임원이 정치 자금을 줘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한 박사는 원칙을 지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정경유착, 부정부패, 관치금융, 부동산 투기, 황제 경영, 문어발식 확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유한양행은 이런 원칙이 있었기에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승계한 점과 견줘보면 유한양행은 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